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0월 28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월요일 모닝 브리핑은 전일 일요일 저녁에 올려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좀 이야기 드린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일단 미국 시장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흐름, 거기에다가 이런 구간에서 매수 세력들이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시장을 밀릴 때마다 지켜주고, 당일이든 그러니까 본장이든 아니면 장 전이든 계속 끌어올리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신고가를 넘어가는 뭐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비록 이제 윗꼬리를 달고 마감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강한 흐름이고, 다만 이제 또 한국장을 보게 되면 이런 흐름들이 전혀 체감되지 않는 굉장히 핫한 시장과 콜드한 시장의 어떤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수해주지 않으면 지금 우리 시장은 전혀 돌파구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계속 업황 탓을 하고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테슬라 혹은 다른 전기차의 흐름이나 이런 전망들을 보게 되면 선 반영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이미 반등하고도 남았어야 되는데 계속 밀리죠. 그 이유는 뭐다? 진짜 업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계속,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 매도를 치고 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점지해주지 않으면, 혹은 그네들이 좀 많이 갖고 있지 않다라 그러면 계속 때려맞고 눌리는 흐름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낮에 보는 한국장과 밤에 보는 미국장이 워낙 상반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딴 세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본장을 본 가족분들하고 하고 있고, 차계 3.0을 이제 밤에 이제 해성 가족분들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치키리 박사와 하이드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런 흐름들은 당분간 해소될 가능성은 조금 적어 보입니다. 오히려 미국 시장이 혹여나 쌍봉 맞고 꺾였을 때, 즉 22평까지 이탈을 마감했을 때 우리 시장이 상승은 반영하지 않고 하락만 반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그러면 사실 겁난다. 그러니까 우려된다가 아니라 겁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포지션을 저런 식으로 갖고 있으면 쟤네들이 탁 놔버리는 순간 개인들이 계속 물타기 하면서 그냥 주저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걱정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일단 미국 시장을 들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면, 미국 시장에는 최근 한 달간, 그러니까 정확히는 지난 9월 만기 부근부터 계속 매수 세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쇼킹했던 케이스는 뭐였냐면,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살짝 올랐다가 아시아장 동안 쭉 이렇게 오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본장 때 쫙 밀려내리고서 이렇게 되고 마감을 했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어떤 매수 수급이 저렇게 만들었는데, 지난 금요일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를 가는 구간에서 장 전에 이렇게 올리고 있다가 장 출발하자마자 땡 해가지고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꺾이는 모습.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장과 괴리 있게 올렸기 때문에, 즉 현물의 흐름이 선물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해서 막 허덕이다가 간신히 따라잡았는데, 때마침 어떻게 됩니까? 미 국채 금리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그 영향으로,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 영향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 어찌됐거나 그런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힘의 균형이 굉장히 페어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특정 세력들이 계속 시세를 저런 식으로 만들고 있다. 다만 그게 잘 됐다,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의 위치에서도 자신 있게 저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물론 미국 종목들이 계속 뭐 성장성이 있고 돈도 잘 벌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미국 시장으로 좀 빠져나가고 있죠. 그런데 비단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에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해외 증시들 잘 나갈 때마다 막 소개되고 뭐하고 하는데, 조금 지나 보면 핫하다가 다시 좀 꺾이고 뭐하고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도 그랬고 최근에는 인도도 그랬고, 그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쟤네들은 말 그대로 회사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들은 계속 끊임없이 전 세계의 어떤 수급들을 받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 시장이 조금 밀려도
우리가 흔히 매그니티 센터라고 해가지고 상위 7개 종목을 이야기하죠. 그 종목들만 오르고 다른 종목들 밑에 종목들은 쫙 빠지는 날도 굉장히 많아요. 금요일도 마찬가지로 걔네들은 계속 양봉 만들고서 올라가고 있는데 밑에 종목들은 오히려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강한 것은 맞는데, 제가 계속 던지는 질문은 과연 신고가를 할 만한 위치에 퍼포먼스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자꾸 작년 대비에 얼마 서프라이즈 이 이야기를 하지만 작년에 이 동기 대비해서는 주가들의 위치가 상당히 위로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보다 훨씬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 이상의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작은 영향에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지금 주말에 발생한 어떤 이스라엘이 이란의 어떤 본토까지 타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시장에 출렁임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이미 이게 이제 약속들은 미리 알려줬다 이런 것들이 차후에 나오면서 월요일 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미 국채금리가 계속 또다시 올라오면서 잘 꺾이지 않고 있죠. 특히나 다음 주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확실성은 분명히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어떤 집권 여당이 당선되기 위해서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시장을 잡아두는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흐름보다는 지금 매수 세력들이 그렇게 만드는 흐름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런 강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제 관점은 여전히 쌍봉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한국 시장은 아까 이야기 드렸죠. 결국은 여전히 똑같은 것이 지수적 관점에서는 2495, 2510 마디를 기다리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지수보다는 종목 중심, 다만 종목에서 편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움직여서 빨리 잘리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제가 이 자리에 보통 예전에는 추천주를 이야기 드리곤 했잖아요. 시그널도 이야기 드리고, 근래에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올해 하반기 내내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럴 법하다. 흔하게 그렇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계속 줄기차게 매도하는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미국 나스닥 선물 30분의 흐름을 보여주는 건데, 미 국제금리가 좀 올라오면서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지금 이게 장전의 흐름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7시면 얘네 이제 선물 거래가 시작되니까 장전에 이렇게 조금씩 올리다가 본장 시작되니까 딱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호재가 있느냐, 무슨 이유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었는데 종목들도 별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선물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니까 결국은 종목들이 나중에 버티다 못해서 덜덜덜덜 하면서 쫓아갑니다. 그리고서 선물이 이렇게 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은 계속 쫓아 올라가요. 왜냐하면 둘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후반에 미 국제금리가 꺾이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양봉 만들면서 올라오니까 그때서야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을 둘러싼 어떤 재료라고 해야 될까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 미국 대선도 마찬가지고, 누가 당선되든 간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미 국채금리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면서 지수가 지켜지고 있다. 제 경험상으로 볼 때는 결국은 이런 흐름들은 나중에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일단은 저는 신고가를 넘지 못한다라고 봤는데 장중에 갱신을 했기 때문에 제 예측은 틀린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방을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최소한 이 자리에서의 박스 혹은 120평을 터치하러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스닥이 저런 흐름이지만 다우나 S&P 500은 벌써부터 꺾이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기술주들이 지금 신고가 구간에서 신고가의 값을 해내느냐 마느냐가 좀 더 큰 관건이 또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한국 시장을 보게 되면 여전히 2607도 잡지 못하는 그런 약한 흐름, 일목과 120편까지 다 올라가지 못하고 저항으로 남겨두고 있는 것은 글로벌 증시 흐름을 봤을 때는 진짜 약한 겁니다.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되고, 다만 이 아랫자리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잡아가지고 버티고 반전을 바라기에는 좀 만만치 않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가 도통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바이오제약의 힘이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이쪽에 올라가지 못한다라 그러면 얘네들 역시도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다시 이 700 라인에서의 어떤 지수적으로 종목을 도전하는 것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런치박스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